제목이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외도 해도 이혼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래오래 결혼해도 참 소갈이 많이 하신 그분들의 심정입니다. 먼저 이분의 도전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지 않게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거울을 내 앞에다가 들이대더니 이년아 양심이 있어봐라. 네가 무슨 큰아짝으로 하냐. 다 늙게도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나는 행복한 것 같아. 머리 잔주름이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종의 세월. 하지만은 나무에 바람일도 어머님 가슴에는 물결만 녹네. 꼭 이럴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전원주 씨 노래 잘하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안진영 기자님, 전원주 씨가 원래 가수가 꿈이었습니까,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노래를 잘하신 건 아니지만 진심을 담아 부른다는 건 느껴지잖아요. 네. 적절한 표현인데요. 네. 네, 1963년에 원래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벌써 58년 차 배우인데 원래 꿈은 가수였대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난해 보이스트롯에 출연한 장면이 방금 보신 그 영상입니다. 나훈아의 모정의 세월을 불렀는데 다 늙어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행복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꿈은 꾸는 게 아니라 이루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전원주 씨가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허. 최근에 트로트 그룹을 결성을 했는데 귀순 가수죠. 귀순 배우죠. 김혜영 씨와 개그우먼 김연영 씨와 함께 트로트 3인조 그룹을 결성했는데 이름하여 반품 원정대입니다. 네, 지난해 그 환불원정대를 패러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미 신곡 춘향월가의 녹음을 마쳤고요. 다음 달 음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박 사건. 이분들 면면을 보세요. 와, 정말로 곱게 잘 나오셔서 전원주 씨, 김혜영 씨, 김연영 씨.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전원주 씨 연세가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전원주 씨가 기념비적인 절약 정신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일단 재활용은 기본이고 집에 있는 물건 함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아하. 거기에 더해서 집 밖에 나가서 쓰던 물건이 있으면 그것도 가져와서 다 쓴다는 거죠. 그리고 휴지도 사본 적이 없고 다 가져오니까. 야. 그리고 이거 정말 놀라운데 화장품을 곰팡이가 난 것도 그대로 쓰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수도를 콸콸콸 틀면 안 된다. 쫄쫄쫄 틀어야 된다. 물을 그렇게 너무 조금 쓰니까 수도 사업소에서 혹시 계량기가 고장 났나요? 이렇게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충동 구매는 절대로 안 하고 반드시 떨이가 있는 저녁에만 나가서 장을 본다라고 네. 하는데 전원주 씨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뭘까요? 명품 좋아하지 말고 사람이 명품 돼야 한다. 야.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아니 근데 휴지를 사본 역사가 없으면 대체 휴지를 어떻게 집에서 할까요? 뭐 신문지를 꼬깃꼬깃 여러 번 이렇게 뭐 비벼서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원조 짠순이라 불리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김유진 아나운서, 근데 전원주 씨가 왜 이렇게 짜게 생활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과거에 이북에서 넘어와서 피난민 생활을 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냐면 남들이 다 쓴 연탄을 좋아서 생활을 해왔고 세상에. 또 빗물이 떨어지는 단칸방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돈에 대한 남다른 철학까지 갖게 되는데요. 전원주 씨가 얘기하기를 돈을 귀하게 알아야지 돈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하. 그 덕분 때문인지 지금은 은행에 가서 한 번도 번호표를 뽑아보신 적이 없다고 왜요? 합니다. 새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그 은행에 지점장 있잖아요. 네. 지점장이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전원주 씨를 태우고 모셔서 대박 VIP실로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의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전원주 씨가요, 모든 며느리들의 워너비 시어머니라고 들린다.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왜 그런지 영상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지 같은 것도 항상 하나 못 쓰게
배급 주세요. 한 장 주시던지 아니면 반 잘라서 주시던지. 그리고 또 뭐 음식 담는 그 랩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쓰시고 물로 빨아서 말렸다가 또 한 번 쓰시고. 어머니 제가 뭐 음식하면서 어머니한테 바라고 하겠어요. 근데 너 돈 안 주면 안 가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안 가잖아. 오늘도 안 바래? 아, 주시면 받지만 저거 누가를 봐. 가겠어요. 음식을 해오면 어머니가 항상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용돈을 주시거든요. 근데 어른이 용돈 주시면 감사히 받죠. 이거 오늘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거 돈 좀 넣었는데 네. 국을 안 끓여왔으니까 국값은 뺐다. 네. 다음에 올 땐 꼭 끓여가지고 와. 네. 며느리가 따질 수가 없어. 아무래도 남은 남이야. 그러면 얘네들에도 대가를 줘야 돼. 뭘 만들 때 그래도 어머님이 뭘 주겠다 하면서 하면은 힘이 덜 들어요. 맞아요. 아니 그 액수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발발 떨어도네 100만 원씩 쓸 거. 오호, 입이 똑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니 유인경 변호사님, 지금 전국에 계신 며느리분들이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저게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에요. 허허.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오니까 네. 한 달에 200만 원인 거죠. 오. 근데 아까 보셨죠? 국 안 끓여왔다고 10만 원 빼고 반찬이 부실하면 30만 원 빼시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네. 또 사갖고 만들어 온 것 중에서 맛있는 것부터 드시는 게 아니라 빨리 상하는 순으로 드신다고 이야. 해요. 근데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시는 이유가 며느리가 이뻐서기도 하지만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우리 아들한테도 잘해주겠지. 결국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저렇게 며느리한테 용돈 주시는 건데요. 제가 전원준 선생님한테 저 방송할 때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제가 반찬을 해가겠다. 저를 며느리로 입양해달라고 했다가 야단만 맞았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며느리가 올 때마다 용돈을 100만 원씩 쾌척할 정도면 보통의 재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진영 기자님. 원래 전원주 씨가 원조 짠순이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정말 절약하고 아끼고 아껴서 모았나 보다 싶은데 아닙니다. 투자였어요. 어허. 이미 1987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오. 당시 58만 원을 갖고 주식부를 조금씩 싸들인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무려 30억 주식 부자로 또 등극을 하게 된 건데 대박 사건. 1987년 기준이니까 58만 원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주식 노하우에 대해서 전원주 씨는요. 욕심 부리지 말고 회사를 알고 투자해라. 지금도 정말로 딱 들어맞는 주식 명언인데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해온 야.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며느리 자주 오는 거 보면 결국은 곶감에서 인신 난다는 얘기가 딱 맞다는 얘기도 야.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신조가 있어요. 제목 관련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에 돈은 매일 이만큼 넣어 갖고 다니는데요. 파주에 가니까 누가 그래요. 여기 저 전원주 세컨드가 3명 있다고. 술집에 하나 있고 찻집 다방에 하나 있고 식당에 하나 있대. 돈 잘 쓰면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난 뭐 남 얘기 듣고 설마 우리 남자가 그랬으려냐고 난 그거 듣지도 않았어요.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사위 여기 멱치실 잡고 이놈아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가서 다 알아봤나 봐요. 근데 또 한 여자가 또 애까지 가졌대요. 근데 나는 또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를 떠다밀었어요. 어머나. 왜?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엄마가 왜 그래? 그래서 엄마를 떠다밀었어요. 어머 세상에. 이 사람이 이제 이래서 마지막으로 갈 때는 난 그 처음 봤어요. 밤낮 내가 쩔쩔 매고 살았는데 벌벌 떨면서 내 손을 잡더라고. 여보. 미안해. 당신 잘 살아 이래요. 나중에 느끼더라고. 참 파란만장한 삶이네요. 2번의 결혼과 2번의 사별. 지금도 아마 목소리에 떨림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셨기에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 생각해보고요. 앞으로도 남은 인생 정말로 꽃길만 걷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